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세계 최초 폐암 항암제인데 90% 하락한 FDA 승인 임박 이 주식 외국인만 올인 중입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이제 해외에 있습니다. 해외에 있다 보니까 방송을 찍는 시간이 새벽 시간대고요. 예약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트라든지 뉴스 내용이 하루 정도는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일단 추천드리는 주식들 자체가 제가 시간이 걸려도 크게 갈 만한 종목들, 최근에 또 이제 오늘 뭐 소록수가 움직였는데 소록수 같은 경우는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4월 달에 사실 소개시켜드리고 소록수가 어떻게 되었다. 뭐 지금 자리 작년 4월 대비해서도 거의 한 20배가 올랐고요. 지금 자리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이미 5배가 아직도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만한 그런 종목들만 추천드리니까 사실 뭐 시간에 상관없이 이런 충분히 들고 하셔도 괜찮겠다 좀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단기간에 빨리 움직일 만한 종목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면 된다. 자, 보면 알다시피 제가 늘 이 몇 주차 상한가 종목들 예상 종목 이렇게 회원 전용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과거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인스코비 같은 경우도 10월 첫 주차 상한가 예상 종목이라고 9월 달에 업로드해드리고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지속적인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한다면 회원 전용 동영상, 그게 아니라 내가 길게 가져도 좋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방송 끝까지 또 잘 따라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지속적으로 또 뉴스가 나오는 게 뭐하고 있다.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기업이 시가총액 20조 원으로서 코스닥 시총 1위를 재탈환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어쨌든 이 알테오젠이 사실상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이란 건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이 무겁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이 뭐 꾸준한 우상향을 할 수는 있어도 뭐 상한가가 뭐 나올지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에도 아시겠지만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과거에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서 2차 전지주 대장주로서 뭐 했습니까? 끌어올리니까 2차 전지주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라는 기업 자체도 지금 이미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재탄환함으로써 이제는 뭐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실상 지금 시장이 본다라고 하면은 알테오젠만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러니까 서로 지금 시가총액 1위를 지속적으로 빼앗았다가 빼앗겼다가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은 뭐 알테오젠 뭐만 봤을 때는 뭐 바이오를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바이오가 되었던지 2차 전지가 되었던지 외국인이 담고 있는 건 두 가지 섹터이기 때문에 둘 다를 보는 게 사실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 토픽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알테오젠을 담는다라는 건 지금 뭐다? 제약바이오가 당장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호재성 기사가 나와줄 확률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보면 알겠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또 어떤 호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뭐 FDA 관련되어 있는 승인 가능성. 우리 증시에서 가장 크게 보는 모멘텀이 FDA 관련 승인 모멘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FDA 승인 모멘텀만 가지고서도 증시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주는 추세기도 하고요. 또 이거와 별개로 알테오젠이라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또 뭐 때문이다? ADC 치료제 관련되는 가능성 때문에 또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 정말 강한 호재를 가지고 가는 이 종목을 찾았을 때는 알테오젠만한 게 없다라고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문제는 뭐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이 기업들 앞으로의 에코프로라든지 그 어떠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중공 뭐 그 어떠한 기업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다? 이 종목의 주가가 앞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이 올라가는 상승폭은 제한적이겠지만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대장주들이 올라갔을 때 그 테마 관련되는 테마성 종목들은 정말로 더 크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우리는 알테오젠보다는 지금 뭐다?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혜주를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제약바이오의 섹터,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인가를 봤을 때 사실 과거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만 놓고 보면 테마가 굉장히 많다고. 제약이란 게 지금도 나와 있다시피 ADC 항암도 있겠고요. 최근에 위고비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비만 치료제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치매라든지 정말 다양한 테마 섹터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 테마에 대한 이 흐름을 또 우리가 이해하는 게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알테오젠이 최근에 뭐 때문에 사실 단기간에 움직인 건 FDA 승인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에 당장 움직인 건 이 ADC 항암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DC 관련되어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문제는 뭐냐? 이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 역시도 뭐하고 있다. 이 ADC 관련해가지고 시장에 이슈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사실 지금 시에서 중점으로 봐야 되는 거는 ADC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본다라고 하면은 이 리가켄바이오라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당장에 일본에 뭐한다. 1조 원에 대한 기술 이전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이전 계약을 2건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사실 가장 강한 이슈 제약바이오의 상방 모멘텀을 만들었던 건요.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및 기술 이전 계약과 함께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기술 이전 이런 거 사실 무시할 내용이 못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리가켄바이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셀트리온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는 셀트리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한다? 이 ADC 관련해가지고 SK바이오, ADC 관련해가지고 이 발사액을 가지고서 뭐하겠다? 표적 항암제 개발 박차에 가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까지만 얘기한다고 하면은 뭐 셀트리온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에서 제일 크게 보는 게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제약바이오의 대장은 알테오젠도 아니고 저는 분명히 삼성바이오로직스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뭐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실상 원래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였던 기업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기 때문에 대장주가 아니다 생각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기업이 지금 사장이 뭐한다? 유럽 아닌 일본행을 택한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왜 일본을 가는지를 봤을 때 뭐하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도 ADC를 생산을 앞두고서 일본 공략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이 ADC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수혜주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합니다. 이 바이오 분야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 유치의 본물, 이런 투자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이야기라든지 박차를 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ADC를 봐야 되는 게 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 ADC 관련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시장 당장 규모만 본다 하더라도 뭐합니까? 7조짜리의 시장 규모가 지금 41조 정도, 약 6배 정도의 시장 상승세가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지금이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ADC 관련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당장 이슈가 될 만한 거 저는 이 리가켄바이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 이 기술 이전 수출 계약이 나온다는 거는 앞으로 향후 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서 연속성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 리가켄바이오를 매수하기에는 문제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던 뭐 알테오젠 같은 느낌이겠죠. 주가가 뭐 하기만 했다. 굉장히 올라가기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올라가기만 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네오 이뮨텍이라는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리가켄 바이오와 함께 뭐한다? ADC와의 병력요법 항암 효능 확인한다라고 하면서 리가켄 바이오와 함께 엮이는 게 네오 이뮨텍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ADC로도 엮이겠죠. 근데 이걸로 엮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오 이뮨텍이 뭐하고 있다?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암 면역 항암제 승인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최초 이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제가 이 뉴스 기사를 지금 캡처를 제가 못했는데 지금 보면은 자 뭐라 했습니까? 네오 이뮨텍이 상업화를 위해서 FDA 허가를 총력을 다하겠다. 결국에 FDA 허가를 위해서 올인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FDA 관련돼 있는 승인 모멘텀이 함께 나와줄 확률도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리가켄바이오가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승인 기대감이었던 것처럼 네오 이뮨텍도 승인 기대감으로서 올라가기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차트가 지금 고점 대비 상장 이후에 내리 하락하면서 90%나 하락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주식이라는 건 상장 이후에 상장가까지는 한 번은 끌어올린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올라갔을 때 못해도 10배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네오 이뮨텍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기에 좀 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종목 만약에 내가 가격 전략까지 궁금하다. 가격 전략이 제일 중요하겠죠. 늘 말하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JMB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9,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세요 하시고서 목표가 2만원 잡아드리고 어떻게 되었다? 딱 2배 올라갔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100% 무료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단기 종목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 또 주식강태공이라고 어플을 검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또 100% 무료로 추천드리자마자 산 것 같습니다. 이런 단기 종목들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